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IT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27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일부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0.15%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7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을 해서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추천주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2부의 첫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르고 있어서 이제 바닥을 딛고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나라는 기대 심리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흐름상으로는 이번 주에는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대형 IT 그리고 삼성은 전기까지 IT 중심의 어떤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소재, 산업재, 특히 산업재인 조선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소재주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에너지 주식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가 부분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소재 업종 중에 화학 업종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부 연기금 물량의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겠고요. 3분기 이후에도 소재 업종과 관련된 화학 업종들이 중국의 최근에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물 가격 강세가 9월, 10월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도 낙폭 과대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지금 일부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화장품주도 오늘은 어느 정도 봐야 되겠고 엔터, 미디어, 제지 이런 쪽도 테마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는 만큼 항상 주목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락폭이 컸던 화학주와 또 자동차 업종으로의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쪽에서 고르셨을까요? 네, 해외 무역 분쟁과 이슈에서 좀 동떨어진 종목입니다. 민엔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결제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종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회사인 세틀뱅크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틀뱅크의 간편 계좌 결제 매출이 연간 200%씩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대형 간편 결제 업체들이 수수료가 낮은 세틀뱅크의 간편 계좌 결제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간편 계좌 결제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서울시가 대형 간편 결제 업체들 및 은행권과의 제휴로 출시를 준비 중인 서울페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페이 같은 경우는 QR코드 인식을 통해서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지급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 세틀뱅크가 간편 결제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간편 계좌 결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향후 서울페이가 세틀뱅크의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페이는 가맹주점들에게는 무료 결제 수수료를 적용하고요. 이용자들에게는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세틀뱅크의 간편 계좌 결제 거래액이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세틀뱅크가 결제 시장에서 탈신용카드 움직임의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장을 또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민엔지가 결국은 대학 투자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민엔지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편안한 가치 투자, 성장주도 투자가 답이다. 김유윤. 예,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좀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장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과 함께 전문가 전체 수익률 순위까지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박동현 본부장 계시니까요.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저희 수익률 현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셨던 3종목의 수익이 모두 좋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스모, 네이버까지 1에서 3%대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에 매수가 됐었던 AP 시스템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손절가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할 건데요. 7월 25일에 주셨던 현대건설이 눈에 띄는데 14.21%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유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김유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읊어드리면 일단은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현대 엘리베이와 코스맥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1%, 6%, 무려 13%의 수익이 각각 나고 있고요. 8월 2일에 주셨던 녹십자와 한미약품도 각각 2%대, 4%대 강세입니다. 다만 8월 2일에 매수가 됐던 롯데케미칼은 손절가 터치가 돼서 역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7월 26일에 현대건설을 매수하셨었는데 1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계신 거고요. 자, 이어서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14.21%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여기에 호텔신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스모, 네이버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유윤 연구원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실게요. 예, 두 분 모두 포트에 현대건설이 있으시네요. 김유윤 연구원 쪽에서는 2위 종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YG엔터가 13.25% 수익을 내면서 1위이고 GS건설, 코스맥스, 윈스 순으로 3위부터 5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까지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살펴보시죠.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이 이게 바로 남북 경제 협력주들 적기에 잘 사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신일섭 소장의 엠코르셋이 다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8.4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가 5위, 송동현 팀장의 현대로템이 6위, 또 반종민 팀장도 현대로템을 들고 계신데 15% 이상 수익이 나면서 7위고요. 송동현 팀장의 현대엘리베이가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함께 보시죠. 자, 손여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오늘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데 어제장만 또다시 5% 이상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에 샀었는데 무려 74.5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목표 주가 2차로 주셨던 15,000원 장중에 터치가 안 됐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팀장의 대아티아이가 2위 25.28% 수익이고요. 이용호 전문가 코나아이가 3위를 오늘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 함께 보시겠는데요. 반종민 팀장의 한솔재지 여전히 수익률 목표 주가 달성했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용호 전문가의 코나아이가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어제장 급등이 있었고 22.35%의 수익입니다. 예, 박동현 본부장님 종목 저희 수익률 리뷰 좀 들어볼게요.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네. 요즘 경협주들의 수급이 좋은데 현대건설은 좀 3가지 이슈로 좀 이제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매출이 좀 정상화됐습니다. 상반기에 부진했던 것들이 7개의 이제 매출처에서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올라왔고, 두 번째로 신규 이라크에서 유정물 공급 시설이라고 해서 약 한 20억 불의 엄청난 신규 수주를 맺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에도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협주들 좋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8월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양지수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지금 살펴볼 텐데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인다는 건 눈에 띕니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부정적인 리포트에 반도체 고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락세가 깊었었는데 외국인이 어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0.1%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46,1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오르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거고요. 지금 주가 8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11거래일 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도 0.7%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 정도 밀리네요. 자,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움직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 포스코, LG화학, 네이버까지 강세 출발이 됐고 현대차와 삼성물산은 어제 종가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 오늘은 흐름이 상승입니다.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0.25% 올라오면서 2279포인트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이 됩니다. 0.45% 상승하면서 오늘 78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78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볼게요.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2% 가까이 나노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나노스 8% 급등이 있었죠. 추가적인 상승입니다. 여기에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2% 강세고 CJ ENM, 신라젠, HLB까지 빨간불을 켰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보실까요? 예, 일제히 상승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포스코 캠텍이 1%대 강하게 올라오고 여기에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까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시장 분위기 좋은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어떤 종목을 사볼지 의견 드릴게요.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동현 본부장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을지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는데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래 이제 포스코는 이제 사업의 매출액을 차지했던 게 업체였지만 2011년부터 이제 착수한 음극재 사업과 2012년 미쓰비시와 합작한 이제 설립한 자회사 PMC텍이 지난해부터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종합 소재로 이제 업체로 발돋움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와 양극재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음극재를 이제 양산하는 업체는 포스코 캠텍밖에 없고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음극재 매출은 900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2,500억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앞으로 계속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매년 1, 2만 톤의 음극재 설비 시설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까지도 고객사를 점차 다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포스코 캠텍도 있지만 자회사인 PMC텍입니다. 그 인조 흑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이제 견조한 이익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이 정부 환교 규제로 인해서 전기료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기료 가동에 필요한 흑연 전극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너무나 크게 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17년도 대비해서 6배나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18년 매출액만 보더라도 3,71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1,680억 원, 마진이 약 한 50% 이상 남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에서도 포스코 캠텍을 글로벌한 2차 전지 업체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표한 사항인 거고, 그래서 자회사인 포스코 ESN과 합병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피닉스 신소재가 보유한 지분을 포스코가 이미 인수를 하였고요. 현재 광양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설비를 또 증설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 안에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수직 계열화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너지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포스코 캔텍의 그래프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제 돌파 매매라는 기법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점점 하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오버 터칭이 아니라 꾸준하게 터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가로는, 매수가로는 현재가 매수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65,000원, 손절가로는 47,500원,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더 좋은 비주온입니다. 뭐 광고 쪽으로도 많이 보셨을 회사인데,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ERP라든지 디클라우드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등 각종 소프트웨어 솔루션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회계부터 인사관리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약 한 14%, 12%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를 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룹웨어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68%나 고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신사업을 또 이제 시행을 합니다. DERP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기존 ERP의 상위 버전으로 대기업용 ER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소 중견기업만 했다고 하면은 대기업으로 고객군을 확보를 하고, 그 락인 효과를 통해서 신규 고객 확보가 용이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락인 효과는 자물쇠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사시게 되면은 나중에 수리를 가거나 뭔가를 부품을 교체할 때 현대차 부품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원을 사게 됐을 경우에 그걸 계속 사야만 되는, 계속 이용하게 되는 효과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기업의 시스템을 납품만 일단 하게 된다고 하면은 통상 거래기업과 동일 시스템을 또 사용하게 되므로 신규 시장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사 1등 업체인 SAP이라는 SAP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SAP이라는 사의 대기업들의 대부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지금 최근에 유지보수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용이 어렵고 기술적 의존도가 너무나 심화되다 보니까 최근 이제 더 좀 비주얼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그룹 재경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겠다 여기서라고 해서 지금 100억 원의 매출액을 더 좀 비주얼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핵심 ERP 사업인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룹웨어 성장세도 무섭고, 최근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회사입니다. 현재가로 이제 매수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7만원, 손절가로는 5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는 ETF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같이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만큼 마음고생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 고객들한테는 항상 꼭 포트에 넣어라 라고 하는 ETF입니다. 예. 그 어떤 ETF인지는 이름 속에 정답이 있는데, 코덱스라는 말은 삼성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한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운영하는데, 그 레버리지도 올라갈 때 2배, 떨어질 때 2배 떨어지는 이런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왔고, 그 실물로 달러를 매수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매수 매도 때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현물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지만, ETF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거래사 일부 매매 차익만 내게 되므로 저렴하게 달러를 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초 이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2%를 기록 중입니다. 뭐 8개월 들고 있어서 마이너스 2%인데, 지금 달러의 경우에 약 한 5%가 증가를 했고,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 자본은 이제 신흥국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터키를 볼 수가 있는데요. 터키의 지금 기준금리가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도 20%의 이자를 준다는 건데,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국채금리를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줘도 리라 그 화폐의 가치가 3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화폐의 가치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신흥국에서 빠지고 있고, 터키에서 또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도 적용을 해본다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수익률을 잘 내더라도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달러의 경우에는 이제 또 주식이 떨어질 때 가치가 오른다. 반대로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주식과는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해지 용도로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연내 추가적으로 2%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확률을 96% 거의 뭐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인상 한 번 더 하고 12월 달에도 60% 이상 또 한 번 더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에는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형상이 또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신흥국 증시와 달러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앞으로 달러의 강조 기세가 계속해서 강조되므로 앞으로 이제 매입을 해두신다고 하면은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창출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매수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10,000원, 손절가로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도겸 본부장의 탑픽 종목 봤습니다. 2차전지 응급제 시장에서 독보적이다 하시면서 포스코 캠텍 주셨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더존 비즈온과 함께 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ETF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까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지금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도 함께 하고 계신데 김유윤 연구원의 탑픽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예. 네, 저는 처음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U 플러스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요즘 요금제를 개편을 하게 되면서 LGU 플러스가 3사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보편요금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택약정 25% 할인과 69,000원, 78,000원 무제한 요금 신설에 따라서 기존 고객에게 업셀링이 기대가 되고 개편이 늦은 만큼 타사에서는 없는 요금제를 추가하여서 추가 신설하고 세분화해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SCI 지수에 재편입되면서 원활한 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상반기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유치에 큰 영향을 주었던 넷플릭스 프로모션 서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대상자들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요즘의 트렌드인 전 연령층에서 동영상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에 따라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신규 고객 유치에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LGU 플러스의 하반기 전략은 괜찮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년 3월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통신주 보유 비중을 감안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LGU 플러스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5G 상용화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통신 3사들의 경쟁을 앞으로 선순환을 이어나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그리고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LGU 플러스를 탑픽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GU 플러스가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하반기에 화장품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으로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를 검색하는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세계의 마케팅 효과가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로써 비디비치의 브랜드력도 상승하게 되었고 올해 코스메틱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0%로 구성될 정도로 화장품 사업의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급 화장품 신규 럭셔리 브랜드 연작의 런칭이 예정되어 있고
BDB치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연휴 기간 동안 면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쟁사 대비해서 계열사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소비자의 접점 확보가 많다는 점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광고 효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는 2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지금까지는 전체 영업이익 60%가 화장품 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 들고 왔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실적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여름 자외선 차단 제품과 마스크팩 등의 주문량이 대폭 늘면서 796억 원의 매출, 96억 원의 영업이익 등 사상 최대를 달성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힘은 온라인 그리고 방문 판매 등 고객사 매출이 주를 이루며 고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와 계절적 이슈가 같은 중국에서도 역시 매출액은 34% 정도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인수한 인그루드랩의 연결 매출도 이번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인그루드랩을 인수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인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OTC 이슈로 주춤했던 미국 시장 진출을 기대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3분기에부터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시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는 점, 그리고 인그루드랩이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오히려 인그루드랩을 인수하게 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강력한 R&D를 바탕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계절적 비수기의 문제는 중국발 사드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5% 가까운 상승이 있는데 지금 가격대도 괜찮을까요? 매수가? 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윤 연구원께서 골라오신 세 종목을 봤는데 일단은 통신주 중에서 탑픽으로 LG U+를 주셨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어서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화장품주라고 분류될 수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세 종목씩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주가, 손절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볼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소식에 오늘장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장 초반에는 4%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1.6% 정도로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어제였죠. 장 마감 이후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는데 지주회사 격인 현대중공업 지주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호재거리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주사로 변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배당이 확대가 영향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주주들한테는 배당 이제 실적 시즌 됐을 때 가을에서 특히나 또 배당에 대한 이슈로서 또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슈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배당주 정책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 꾸준한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매수 가능하다는 호재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그러니까 현대 관련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소식에 주가가 오르는데 이게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주주들에게는 호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들려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바른손의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결정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악재이고요. 김유윤 연구원께 바른손은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지금 HTS를 키고 있는데 잠시. 지금 좀 안 켜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바른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코리아나의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오늘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상하이 단체 관광 허용 소식 강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은 면세점이나 관광 업종 다 지금 좋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좋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한학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관광 업종이 되게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한국에도 관광객을 보내겠다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행주들한테 좋은 부분이 있고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은 국내 여행사의 3-4곳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허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견조한 이제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여행사가 전체 여행사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쭉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신 예, 이것도 건가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HTS가 좀 연결이 되셨습니까, 연구원님? 잠시만 기다려. 예, 잠시만 기다려 드릴까요? 네. 예, 저희 그럼 다음 종목 좀 볼 텐데 혹시 바른손에 대해서 박동현 본부장께 좀 여쭤볼까요? 바른손은 제가 지금 준비가 좀 안 준비 안 됐네요. 된 예, 죄송합니다. 상태라. 네. 저희가 이제 특징주를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선별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분석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앞서서 현대중공업 지주와 코리아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박동현 본부장께 여쭤봤는데 오늘 두 종목이 모두 급등이에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바른손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유희 연구원님. 예, 혹시 이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제재 소식에 하락을 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떤지 그냥 전반적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바른손은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예. 투자 부동산 담보 제공 내역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한 혐의 내용이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의결을 확정을 지으면서 바른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계 매도도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1.49%의 하락이고요. 26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에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요. 수익률 리뷰 듣고 오늘장 추천주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고 계시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M코르셋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은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8월 20일에 추천하신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갖고 계세요. 오늘장 상승인데 7.8% 이상 어제 종가 기준 수익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유통 3사라고 하면 우리가 신세계, 현대, 롯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부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은 소홍동 롯데 면세점입니다. 신세계가 명동을 갔지만, 그쵸? 그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가보셔도 알 거예요. 3대 명품 그 매장에 갔을 때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중국인, 내국인 포함해서 한산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소공동이 얼마나 위력이 큰가. 그래서 결국 면세점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소공동을 잃지 않은 거, 그것만으로도 롯데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쪽에서 하나 잃었지만 결국에는 점유율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신세계가 그런 것들이 수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사업에서만 비교를 하면 사실 롯데랑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2강이거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강남의 그런 그 중요한 스팟에만 들어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확장 전략은 하지 않았어요. 롯데나 신세계 보시면은 외곽에 아울렛을 제일 먼저 만든 게 어디예요? 롯데랑 신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울렛으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큰 그런 확장하면서 둘이 붙는 거는 롯데 신세계란 말이에요. 현대는 약간 전략을 다르게 가져왔고, 지금 보니까 재벌 3세 들어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신세계가 계속 2강으로 일컬어지는데, 신세계가 굉장히 아쉬웠던 건 면세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지금 보면 강남에 그 신세계 면세점을 오픈했고,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롯데 면세점이 그 특허를 이제 반납하고 나간 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잠실 쪽에는 이제 롯데 어떻게 보면 타운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쵸? 수건 사업이었던 지금 뭐 타워까지 만드는 상태고, 이제 그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강남, 특히 반포 쪽 신세계 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와중인데,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신세계 면세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활용 정점이었죠. 그래서 지금 신세계 타운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면세점에서 부족했던 부분마저 채웠죠. 그리고 신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출점 계획이 있어요. 지방에도 출점 계획이 있고, 아울렛도 지금 출점 계획이 있고, 이런 와중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신세계의 이런 확장 전략, 유통망 확장 전략에 얹히면 되는 지금 사업을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비디비치 같은 그런 그 화장품 색조 사업, 그 부분이 면세점이든 아울렛이든 지금 신세계가 확장하는 전략 속에서 거기에 얹혀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세계를 그 택해도 되지만, 조금 더 화장품 쪽에 집중하고 싶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세밀한 종목 선택에 그 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확장 전략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함께 흐름을 같이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장만 4% 이상 오르니까 수익률이 10% 이상 나는 건데,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을 하셨던 신일섭 소장의 종목이었습니다.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 특히 쇼핑몰 많이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부 합리적 쇼핑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추천해주면 방송에서 그냥 이걸 사라고 하면 좋다고 사거나, 아니면 전화로 했죠, 그런 홈쇼핑들을. 근데 최근에는 다 검색을 해봅니다.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비교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보면 IT 기기, 가전, 가구, 생활용품들 다 있어요. 이게 처음에 원래 디카, 디지털 카메라 가격 비교로 시작을 했죠. 그 뒤에 컴퓨터 가격 비교의 대명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백색 가전, 자동차, 중고시장, 여행 상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제품 서비스를 다 가격 비교를 합니다. 뭐 가격 비교 사이트들 많이 있죠. 사실 다나와 말고도 가격 비교 사이트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네이버도 일단 가격 공룡인데 가격 비교를 해버리니까 지금 사실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가격 비교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기본이란 말이에요. 다나와의 강점은 그런 거예요. 약간 컴퓨터에 특화돼 있죠. 예를 들어 조립 컴퓨터를 쳐보세요. 다 다나와. 그러니까 이 메이저 그 어떤 그 프랜차이즈 컴퓨터를 비싸서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이나 아주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조립 컴퓨터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내가 부품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사는 게 훨씬 싸다 이거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립 컴퓨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개인용 조립 PC 분야를 중점으로 합리적 쇼핑 트렌드를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금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른 거고, 그리고 다나와가 지금 오프라인 쇼핑몰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죠. 신세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세계는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다가 온라인 모바일이 커지니까 거기를 공략하러 들어오는 거고, 다나와 같이 이제 온라인에서 성장한 건 거꾸로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에서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다나와는 지금 개인용 조립 PC 부분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지점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성장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3만 원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나와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 이상 오르는데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 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하셨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월요일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가 우리의 금속 파이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1% 상승하면서 2278.19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80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면서 9시 1분경에는 8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70선까지 내려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에서 투신이 100억 원 이상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5% 하락하면서 45,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0.38% 하락하면서 79,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37% 상승하면서 26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66% 하락하면서 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포스코는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이버가 2%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프랑스 계열사 주식 2,589억 원을 현재 취득했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0조 원이 넘어 대기업 집단이 현재 그리고 삼성물산이 현재 0.81% 빠지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74% 상승하면서 791.79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현재 780선에서 출발을 해서 91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8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11% 하락하면서 93,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이 오늘 1%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나노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4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현재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HLB 오늘도 역시나 소폭 상승하면서 96,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메디톡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당뇨병과 관련해 임상 3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이 바이로메드 현재 0.74%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펄어비스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2%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드라마 판권 계약 등의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현재 1%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백화점주 그리고 이 화장품들이 대부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세계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가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43,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그리고 HDC, DB손해보험, LIG넥스원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신라젠,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HLB, 6위 모트렉스, 그리고 7위는 LB세미콘, 8위는 인스코비입니다. 3위인 셀트리온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니폰카야쿠는 지난 20일 일본의 허가를 거쳐 허주마를 출시했습니다. 일본 내 오리지널 시장 규모가 4,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은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 빠르게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0.19% 상승하면서 2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모트렉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이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의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모트렉스는 이 알제리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TMC와 10년간 4천억 원이 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TMC는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각 증권사들은 앞으로의 이 고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0.87% 상승하면서 6,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인스코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인스코비가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코비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인스코비 계열사 아피메즈가 9월 FDA와 임상 3상을 종료한 아피톡스에 대한 미팅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0.21% 하락하면서 9,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종목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좀 싸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연초부터 해서 주가 좀 사실 좋았습니다. 이 68,2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10만 원을 바라보는 코앞에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에 대한 이제 시장 침체, 이 반도체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7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주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에 대한 이유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반도체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는데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8월 들어서는 거의 다 매도를 하다가 8월 21일 주가가 상승하는 그날부터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기 힘든데 다시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만하거든요. 이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58조 정도 되고요. 2018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최소 22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퍼가 3배 좀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IT주가 아닐까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세계 탑2 안에 드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퍼가 3배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외국인도 충분히 매력적인 이 수급 그리고 매력을 느낄만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 상당히 저점으로 매력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75,000원에서 상승을 해서 79,000원 정도까지 나왔고요. 당 이틀간에 한 6%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도 밸류에이션 따진다면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9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저점 부근이죠. 7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윤정식 과장께서 한 열흘 전쯤에 한번 추천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75,000원대였고 지금은 8만 원 선 넘어서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는 목표 주가 9만 원 설정을 하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오전장 마감 전략과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 함께 짤 거고요. 토호홀딩스의 이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미국장에 비해서 이제 약간 약보합 정도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중국 상하이 단체 관경 호용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이제 소비 관련주 그 중에서 화장품 섹터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전에 이제 지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최우선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790에서 800포인트 장악 여부,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지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까지 무역전쟁을 끝내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고요. 양국 차관급 무역 협상은 이를 위해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로 이번이 좀 해석이 되는데요. 21일에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0.52% 절상 고시를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0.13% 절상 고시를 하면서 이제 이번 무역 전쟁에 대해서 화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번 보면 장기 단기 이제 금리 차의 역전은 경기 침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신중론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정책 금리 인상은 통상적으로 단기 금리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 의장은 오늘 이제 내일이죠. 24일 오전 10시에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이제 시장 친화적 발언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이제 유죄 인정과 정치적 불안 요소가 이제 부상하면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유죄 인정과 중국 무역 협상, 여기에 8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의사 등록 등 이제 변동성을 좀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 정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두고 이제 꾸준히 매매에 이렇게 임해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도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게 또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으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모든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전지용 응급 직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이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87년 8월 설립을 해서 자사 포함한 총 28개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일렉포일을 생산하기 전인 1989년 이전에는 전량 수입에 좀 의존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양산과 판매를 개시한 1990년부터 수입을 대체하게 되어서 현재는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렉포일은 이제 고도의 공정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필요한 제품으로서 6마이크로미터 2차 전지용 동박을 양산해 글로벌 유수 전지 업체에 공급을 한 데 이어서 신규 발매된 스마트폰 배터리에 처음으로 적용을 시키기도 했고요. 리튬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인 LMO를 이제 2008년에 개발 착수했고요. 2010년에 1분기 건식품, 습식품 등 각 한 개 모델을 개발 완료했고요.
현재는 이제 840톤 규모의 LM호 전용 양상 라인을 구축해서 생산하는 중입니다. 이거를 제가 또 한 번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쪽 섹터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럽 디젤차 운행 규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중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 기조와 국내 전지 사업들의 해외 공장 설비 투자의 확대로 양호한 외형 성장을 통해 꾸준한 이제 수익성도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엄청난 기술력을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자면 매수가는 이제 52,000원에서 5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55,000원, 2차 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용 대표께서는 최근 들어서 친환경차 2차 전지 섹터에 주목하시고 관련한 종목들을 추천하고 계신데 그간 주셨던 종목 중에서 포스코 캠텍의 움직임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2차 목표가를 55,000원 정도 설정을 하신 바 있는데요. 혹시 아직 팔지 못하셨던 분이나 혹시 지금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목표가를 한번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까지는 약간 이제 모질랐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익절가를 5만 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추세로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제 밑에 지지 라인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왔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외국계 외인들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당장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이제 5만 원에서 49,000원을 이제 1차 매수가로 정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2차적으로는 49,000원에서 47,000원 정도를 이제 2차 목표 매수가로 잡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55,000원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익을 챙겨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으로 포스코 캠텍을 매수 추천하신 전문가도 계셨어서 이승용 대표께 다시 한번 포트내 종목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국 상하이사가 어제 관내 여행사 3-4곳에 대해서 한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향후에 이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화장품을 비롯해서 면세점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 추천주도 화장품 섹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